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젯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을까요?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산 석유, 대두, 구매를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약간 풀어주니까 네. 중국에서 바로 뭘 했냐면 아르헨티나에서 대량 대두 구매를 하기로 했다. 네. 중국에서는 사실 돼지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이 돼지 사료로 대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두를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네. 한마디로 중국은 바이어의 입장에서 미국산 대두를 좀 끊고 아르헨티나산이나 다른 나라 브라질산 대두 같은 걸 늘리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농업 부분에 또 굉장한 불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가진 카드로 우리가 다시 너희 나라 거 좀 사줄게 이런 걸로 선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대만 얘기를 여기서 또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영토 중에 일부니까 대만에 대해서 제발 미국이 군사작전이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미국도 한편으로는 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만. 그리고 대만이 또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TSMC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반도체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관리, 중국과의 관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SNS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SNS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좋은 관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익스트림리 좋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액션들을 보면 뭐 그린란드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로 봐도 그렇고요. 사실 우회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승전 중국 견제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모든 트럼프의 정책에는 중국을 의식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로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뭐 그런 거와 광물과 관련된 데에서도 이제 여러 국가들의 어떤 동맹 그런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광물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동맹체를 만들어야 된다. 대략 한 55개 파트너 국가들을 지목을 해서 한국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뭐 네.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방금 말씀해 그 벤스 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한 협력을 말하는 가운데 벤스 부통령은 히토류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핵심 광물 무역 연합 결성 이걸 공식화하고 한국을 꼭 집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일본이랑 호주, EU 그리고 영국은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이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핵심 광물이 나오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런 핵심 광물 같은 것들의 공급망에 있어서 한 축을 어떤 식으로 담당해 달라고 하냐면 예전에 중국이 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들의 그 광물 같은 것들의 패권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가격 덤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막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면 중국에서 광산에서 나오는 비슷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덤핑해 팔게 되면 네. 그 나라에서 하려던 광산이 채산성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좌초시켜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물건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의 가격을 나중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 광산 패권, 자원 패권 같은 걸 유지했던 게 있어서 네. 앞으로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동맹 안에 들어오면 어느 가격 이하로는 구매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나라들의 동참을 원하는 분위기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들어가서 잃을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 중국과의 또 외교 마찰 같은 것들에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가입을 타진해 보는 방향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이 좀 셉니다. 사실은 관세 재인상 방침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요번에 관세 인상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선의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한구 본부장은 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어 USTR 대표도 사실 못 만났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은 잘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보 게재가 근데 그 프로세스가 지금 이미 시작에 들어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관보 게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네. 그 관보에 게재될 때 관세 발효 시점을 언제로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관보 게재 바로 관세가 25%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스케줄을 갖고 올라가는 건지 아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저희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양 당이 지금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봐가면서 한마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프레셔를 넣은 다음에 원하는 걸 지금 얻는 방향. 그래서 당장 관세 발효의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지금 속도를 내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칭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가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25% 관세 인상의 그 원인이 뭐였느냐, 왜 갑자기 미국이 목리를 부리느냐라는 그런 어떤 주요한 원인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지연일 것입니다. 이제 늘 우리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일본 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복잡한 어떤 국회 어떤 승인 절차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도가 비슷할 것 같았는데 느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체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이제 비준 동의 절차가 국회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게 MOU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국제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다라는 것이 계속 충돌해 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극적으로 이 양측이 이렇게 타결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는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1호로 에너지, 원전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센터 수요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원전을 좀 지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건 원전의 설계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실제로 짓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이 별로 없어요. 네. 최근 몇 년간, 몇십 년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나라랑 할 수 있지라고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고요. 그렇죠. 프랑스한테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프랑스 얼마 전에 체코 원전 수주 한국이랑 붙은 걸 보니까 이거 가성비가 프랑스 건 잘 안 나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공기도 잘 맞추고 가격도 맞춰주는 그런 국가구나라고 딱 생각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또 미국과 협상의 패키지의 일부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가 우리 조선이었잖아요. 이제 마누가라고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게 뭐 미국 진출의 의미 어떤 그런 게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길기도 하고 네, 돈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간도 길고 또 투입되는 비용도 크고.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사업성 검토를 좀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별로 사업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인식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좀 묻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스가가 워낙 이제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대장으로 네. 대장 투자 방침으로 이제 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누가죠, 뉴클리어 그 마누가 쪽을 조금 더 톤 다운을 시켰는데 이제 미국이 계속 이것을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좀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게 1월에 한다, 2월에 한다 이러다가 지금 뭐 계속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향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법안이 비상경제수권법,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건데 이걸 갖고 미국이 상호 관세랑 펜타닐 관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를 이미 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이렇게 관세 부과를 이 법안 갖고 하는 게 대통령 권한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쟁점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권한 밖에 있다고 3심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환급해 줘야 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 하면 미국 GDP의 0.5% 굉장히 큰 네. 금액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관세 환급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거 신청하려면 기한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미국 기업들 눈치 보고 미국 정부 눈치 보면서 이거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이전에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대통령 권한 받기라는 위헌 판결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대법 판결 이것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현재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이 또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후폭풍이 사실 거셉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CNN 한 여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반응 거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Survivors of Epstein's are unhappy with those redactions that came out. Some of them, entire witness interviews are totally blacked out. Do you think that they should be more transparent? Got You are the justice. worst reporter. No wonder CNN has no ratings because of people like you. You know, she's a young woman. I don't think I've ever seen you smile. I've known you for 10 years. I don't think I've ever seen a smile Well, on your I'm face. asking you about survivors You know of why? Jeffrey You know why Epstein, you're not Mr. President. smiling? Because you know you're not telling the truth, and you're a very dishonest organization, and they should be ashamed of you. 최악의 기자라고 하면서 이거 너무 공격이 센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최악의 기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CNN 기자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방송 지형과 정치를 연결해 보면 네. 가장 왼쪽에 MSNBC가 있고요. 중간에 CNN이 있고 오른쪽에 팍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아니면 안 믿는 것 같고요. 중도에 있는 CNN조차도 이거는 마음 먹고 나한테 음해하려는 이 저널리즘도 아닌 이런 존재들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저 적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NN은 콜린스 기자에 대해서 신정한 기피와 끈기가 있는 기자 언론인입니다. 이런 옹호하는 성명도 어제 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0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메뚜기, 토끼, 호랑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방의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숨통을 틔고 회복해 가는데 이 성장의 과실들 이게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끼 호랑이 이것도 재밌긴 한데요. 저는 이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그 대화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실적이 좋아져서 채용 여력이 늘었다 이렇게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기업들 채용 규모 많이 늘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0개 그룹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투자도 계속 할 것이고 채용도 늘릴 텐데 올해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는 2,500명이 늘어난 규모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이겁니다. 신규 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제졸자들 이런 학생들 이제 저도 학교에서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취업난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이제 66% 전체 채용 인원의 34,200명. 그러니까 이제 채용 시장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력직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10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의미 있게 본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투자 300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좋긴 하겠어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5극 3특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요. 네. 수도권에 너무 지금 모든 자원이 모아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전국으로 조금 더 분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토끼 메뚜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먹이사슬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는 거고 네. 수도권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전국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져서 지역 발전들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해부터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네. 뭐 민간 합동 성장 펀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주로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에 있는 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자금이 나갈 계획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제 대통령께서 말하신 부분이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간담회 한 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천조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일 이제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기업이 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5,000, 뭐 이제 6,000까지도 얘기 나오는 시점에서 또 시가총액까지 기록을 갱신하는 점은 그만큼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업 가치로 평가되고 또 주식 시장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 그만큼 또 근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작년 4분기 매출로 놓고 봤을 때 또 역대 실적을 냈어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돌파 기록은 한국 기업 최초가 삼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지금 어떤 기업 가치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시총에서 시가총액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그냥 터무니없이 어떤 뭐 자금이 유입되고 또 뭐 그냥 뭐 이런 밴드웨건 효과로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펀더멘탈한 또 뭐 EP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투자, 삼성의 어떤 고공행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주식시장을 보면요. 최근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개인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샀었고 급등했을 때 개인들이 팔았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개인이 근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믿음과 담대함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담대함은 예전과 같으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 개인들도 빠질 텐데 오히려 이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들어가는 그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역사 새해 들어서 계속 써가고 있는데 이 투자 성과 자체는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통계를 봤더니요, 수익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목이 재밌었어요. 엄마는 80% 수익인데 딸은 18% 수익이다. 이거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농담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 제일 높으신 분들은 국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자주 열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 하에서는 자주 열어보고 매매하고 갈아타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연령대별로 사실 수익률이 쫙 정비례하는 거 20대부터 네. 70대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식 투자 자금이 좀 크고 그러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여러 종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자금력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